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역의 조성규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빗 플레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재를 짜맞춤하는 방법 중에 반턱 쪽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재의 모서리를 반씩 턱이지게 깎아서 이렇게 한쪽은 받고 한쪽은 엎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턱은 어떻게 가공을 할까요? 지금 같으면 테이블소나 루터나 이런 것들로 가공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모두 다 대패나 끌로 가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대패로 이 턱을 다듬으려면 이 구석은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반 대패 양쪽 끝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패날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구석은 대패날이 닿지 않아서 깎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패의 양쪽을 트고 대패날이 대패날 폭만큼 나오게 만들어서 깎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재에 턱이지게 만드는 것을 서양에서는 레빗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결을 따라 홈을 파는 것을 그루브라 부르고 결의 직각 방향이 되게 홈을 파는 것을 데이도라 부릅니다. 이렇게 턱을 만드는 대패를 레빗 플레인 또는 리베이트 플레인이라 부릅니다. 레빗 플레인은 미국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고 리베이트 플레인은 영국에서 주로 쓴다고 합니다. 레빗 또는 리베이트 플레인의 레빗이나 리베이트는 낮추다, 깎다라는 프랑스어 아흐바트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프랑스어를 잘 아시는 분께서 정확한 발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대패가 가장 단순한 레빗 플레인입니다. 직사각형 나무에 대패날이 하나 이렇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패로 턱의 폭을 일정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대패에다 이런 나무를 덧대서 못을 박아서 폭을 일정하게 만든 뒤에 대패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패를 보시면 이 대패 바닥에는 이렇게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턱의 폭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때로는 넓게도 하고 때로는 좁게도 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때마다 못을 박아서 쓴다는 것이 아주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런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나사못을 박아서 돌리면 풀려서 이 너비를 항상 쉽고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서 대패질을 하면은 넓게도 하고 좁게도 하고, 자, 좁게 이렇게 해서 대패질하고 또 넓게 풀어서 이렇게 해서 조이면 좀 더 넓게 대패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대패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항상 일정한 깊이로 대패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무빙 필리스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무빙 필리스터. 그래서 무빙 필리스터 같은 경우는 이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이 펜스가 있고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뎁스 스탑이 있습니다. 이 뎁스 스탑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깊이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깊이로 설정해 놓은 값에 다다르면은 대패질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한번 대패질을 해 보겠습니다.
자, 벌써 원하는 깊이를 설정한 대로 갔더니 멈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깊이를 더 깊게 해서 대패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다시 대패질이 됩니다. 자, 원하는 깊이로 갔더니 더 이상 대패질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깊이를 조절을 해서 대패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되죠. 자, 설정해 놓은 값에 다다르니까 또 대패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국이 나면서 대패질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무빙 필리스터를 쇠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탠리사에서 나온 78번 듀플렉스 레비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펜스가 있고 이렇게 깊이를 조절하는 뎁스 스탑이 있고, 그 다음에 날을 움직여서 깊이를 조절해서 대패질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펜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리는 같습니다. 자, 대패밥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설정된 깊이 값에 다다르니까 대패질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패들도 스탠리사 78번과 기능이나 성능은 거의 비슷한 대패입니다. 이 대패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면 여기 있는 레코드사 778번 대패입니다. 이 대패는 이 너비를 조절하는 펜스를 붙잡고 있는 이 바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라서 좀 더 안정적으로 붙잡을 수가 있고, 이 날 깊이를 조절하는 이 부분이 스탠리사 것은 이렇게 레버식인데, 지금 레코드사 것은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날을 스탠리사 것은 뒤쪽에다 두 번째 거에서 해놨고, 이거는 첫 번째 거에 해놨습니다. 이 대패들을 보면 대패날을 얹을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쪽에 있고 뒤쪽에 있는데, 대부분은 이 뒤쪽에 놓고 씁니다. 그러나 앞에 놓고 쓸 때는 조금 더 앞쪽을 더 대패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블로우즈 기능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대패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앞쪽에 해놨는데 한번 대패질을 해보겠습니다. 이 날이 앞쪽은 그런 날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나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다가 다 세팅을 해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베리타스사에서 나온 스큐 레빗 플레인입니다. 자, 이 대패는 이 무빙 필리스터를 쇠 버전으로 만든, 그 스탠리사에서 쇠 버전으로 만든 289번 대패를 모방해서 만든 대패라고 생각이 되고, 이 대패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지금 레코드사 778번하고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고, 대신에 날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사선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상한 대패가 있습니다.
그 나무로 된 대패인데 이름은 배저 플레이입니다. 그 영국의 찰스 배저라는 사람이 만드는 대패이고, 이 같은 경우는 날이 사선으로 돼 있고 마치 그 일본의 턱대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조그만 레빗 플레인으로 할 수 없는 좀 큰 작업물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대패입니다. 이런 대패를 사용할 때는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내가 원하는 폭만큼 맞춘 뒤에 대패질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대패질을 하시면은 아마 삐뚤어질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기울여서 V자 모양으로 홈을 먼저 만든 뒤에 어느 정도 길이 잡혔다 그러면 그때부터 수평으로 놓고 대패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패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패들은 코치메이커스 레빗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 대패입니다. 이 대패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알파벳 대문자 T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T 레빗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같은 T 레빗 플레인입니다. 크기만 작을 뿐이고, 이 같은 경우도 T 레빗 플레인인데 이렇게 라운드지게 만들어서 쓰는 그런 대패입니다. 이 대패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알감만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다람쥐 꼬리처럼 생겨서 무슨 스코럴, 무슨 레빗 플레인이나 이런 식으로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잡아보면 탁구채 잡듯이 아주 편하게 잡을 수가 있어서 작업이 훨씬 더 편안하게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대패 같습니다. T 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 일본 오덕 대패라는 게 있는데, 이 오덕 대패랑 생김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오덕이라는 게 무슨 5군데를 다듬을 수 있다 해서 오덕 대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대패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이런 서양 그 T 레빗 플레인을 좀 눈여겨보고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블로우즈 플레이입니다. 이 블로우즈 플레이는 소코처럼 앞이 둥글게 생겼다 해서 블로우즈 플레인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대패들은 앞쪽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구석을 다듬거나 할 때도 최대한 구석에 가깝게 다가가서 대패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탠리 75번 블로우즈 플레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써보니까 조금 좀 조잡스럽기도 하고 정확한 게 좀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패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스탠리 90J 버전이고, 이 대패나 이 대패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이 대패는 날 조절하는 방법이 다 손으로 일일이 하나씩 맞춰서 세팅을 해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대패는 스탠리 90번입니다. 90번 대패이고, 이 대패는 특징이 이 부분 요 앞에 위에 나사를 풀면은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치질 플레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내가 가깝게 끝까지 다 다가가서 뭔가를 다듬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립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 대패 같은 경우는 90J랑 다른 대패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입하신다 그러면은 주의해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립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립을 좀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레코드사에서 나온 077A 모델입니다. 블로우즈 플레인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 90번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90번은 뚜껑이 이렇게 제껴졌잖아요.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빠지지가 않고 이 앞부분만 빠집니다. 이 앞부분만 이렇게 빼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질 않기 때문에 부서까지 갈 수는 있지만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직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요게 이렇게 심이 있는데, 요 심 같은 경우가 아마도 나립을 조절하는 데 쓰는 그런 심 같습니다. 얘를 빼면 나립이 좀 더 좁아지고, 얘를 끼우면 나립이 좀 더 넓어지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숄더 플레인입니다. 숄더 플레인을 왜 레빗 플레인에 묶어서 설명하느냐. 레빗 플레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대패집 옆이 트여 있고 날폭이 대패집 폭만큼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대패를 우리가 레빗 플레인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숄더 플레인도 레빗 플레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숄더 플레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숄더 플레인은 장부의 어깨를 다듬을 때 씁니다. 장부의 어깨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숫장부가 있습니다. 숫장부에 이렇게 톱으로 잘라놓은 이런 마구리 부분을 우리가 숄더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칙, 뺨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숄더라고 불러요. 사람 어깨랑 똑같죠. 뺨, 어깨, 뺨, 어깨.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숄더를 다듬을 때 쓰는 대패가 바로 이 숄더 플레인입니다. 마구리인 어깨를 숄더 플레인으로 다듬으면 훨씬 깔끔하게 다듬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숄더 플레인의 받침각, 즉 베드 앵글에 있습니다. 일반 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받침각, 즉 베드 앵글이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는데, 이 숄더 플레인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18도 또는 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앞날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훨씬 더 예각으로 대패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탠리사에서 나온 92번 스몰 숄더 플레인이고, 이 부분을 풀어서 이 윗부분을 빼면 아까 이 90번과 마찬가지로 치즐 플레인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립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나립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 안쪽에 보면 이런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무드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나립을 조절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서 쓰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93번이고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사이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풀어서 빼면 치즐 플레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잠그고 나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94번이 있는데 94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크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94번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리닐슨사에서 나온 스몰 숄더 플레이입니다. 스몰, 작죠. 이거보다는 폭이 좀 더 좁습니다. 길이는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거는 미디움입니다. 훨씬 93번보다는 크죠. 미디움인데도. 리닐슨사 숄더 플레인 같은 경우는 받침각이 18도이기 때문에 앞날을 25도로 연마하면 깎는 각은 43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을 우리가 조절을 해서 나립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윗부분을 풀고 앞부분을 움직이면 나립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합니다. 나립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면 고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고, 이것은 레코드사 제품인데, 레코드사 같은 경우는
레코드사가 원래는 그 바이스를 주로 만들던 회사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프레스톤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패라든가 이런 것들을 레코드사에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도 프레스톤사가 아마도 원형이 프레스톤사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삼아서 만든 그런 대패 같습니다. 미디움 사이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라지 사이즈입니다. 라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서 날을 빼서 연마를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은 리닐슨사랑 레코드사 거랑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은 모양이 비슷하죠? 아마도 레코드사 것을 이 리닐슨사에서 좀 보고 비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베리타스사 라지 숄더 플레이입니다. 좀 기존의 대패들하고 모양이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기능도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고, 그래서 손가락을 끼우고 밀 때도 아주 안정적으로 밀 수 있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도 당길 때도 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다듬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껴서 손가락에 걸고서 대패질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립을 조절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위에를 풀고 앞에를 조절을 하면 나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베리타스사에서 나온 작은 숄더 플레이입니다. 이것도 베리타스사에서 나온 거고 아주 더 작은 미니어처 숄더 플레이입니다. 장부 어깨를 다듬을 때 장부 어깨가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큰 숄더 플레인으로 다듬는다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크고 넓은 숄더 플레인이 아니라 좁은 이런 숄더 플레인으로 다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숄더 플레인을 굳이 사시겠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런 스몰 사이즈, 특히 리닐슨사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걸 붙잡고 대패질을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뭔가 어딜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상당히 불편한데, 이 베리타스사에서 나온 대패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리닐슨사나 뭐 옛날 올드스탠 이런 거 말고 베리타스사에서 나온 스몰 숄더 플레인 정도는 하나는 갖추고 있을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숄더 플레인으로 이런 옆면을 이렇게 다듬으시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좁은 걸로 이 넓은 면을 다듬다 보면 오히려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넓은 레빗 블럭 플레인으로 이렇게 다듬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눕혀놓고 이런 식으로 다듬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다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레빗 블럭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리닐슨사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장 큰 차이는 이 앞에 있는 세김날, 니커 또는 스퍼, 아니면 우리말로는 뭐 젤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나무 결을 따라서만 뭐 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 결에 직각 방향이 되게 턱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 새김날이 없다 그러면은 나무 결을 칼로 미리 끊어 놓고 대패질을 하면 나무가 똑똑똑똑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강제로 대패날이 밀고 가면서 그걸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가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칼날로 금을 그어 놓고 대패질을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있는 게 좋지만 없다면은
그냥 칼로다가 미리 칼금을 그어 놓고 대패질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블록 플레인 설명하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레빗 블록 플레인하고 블록 플레인하고 어떤 거를 먼저 사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레빗 블록 플레인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레빗 블록 플레인으로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그런 턱진 부분을 다듬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대패날 귀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귀가 살아 있지 않으면 구석을 깨끗하게 다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반 블록 플레인처럼 쓰시겠다면 여기를 귀를 둥글게 연마를 해줘야 플레인 트랙, 즉 대패 자국이 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거대로 쓰시고 일반 블록 플레인은 블록 플레인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희한하게 생긴 대패는 사이드 레빗 플레인입니다. 사이드 레빗 플레인 이게 뭐냐면 이게 자꾸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문틀이나 이런 뭐 문지방 이런 걸 만들어서 문을 끼워 놓고 창문을 끼워 놨을 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옛날 특히 창문이나 옛날 뭐 문짝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문짝을 다듬기보다는 이 문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서 깎아내서 넓혀주는 겁니다.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걸 할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홈폭을 이렇게 넓혀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98번이고 이건 99번입니다. 98번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용이라 이렇게 해서 깎으면 되는데 이거는 왼손잡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왼손잡이용이라기보다는 이게 나무 결, 엇결이냐 순결이냐에 맞춰서 깎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한 군데다 몰아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79번 이쪽으로 이렇게 깎으시고 또 이쪽으로도 깎으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넓어지죠. 넓어집니다. 이렇게 넓어집니다. 넓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레코드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레코드사에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레코드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개발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톤사를 인수를 하면서 프레스톤사 것을 좀 달리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고 뒤집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도 날 깊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뎁스 스탑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반대편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 정도 깊이로 나는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사이드 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로 된 사이드 레빗 플레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식 사이드 레빗 플레인이고요. 뭐 우리말로 뭐 옆대패라고도 부르는 그런 대패인데 저는 서양식 사이드 레빗 플레인 옛날 목재로 된 거는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일본 거를 갖고 왔고 일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넣고서 당기면은 깎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대패 같은 경우는 캐리지 메이커스 레빗 플레인이라 해서 마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던 대패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큰 목재를 가공을 하고 할 때 사용하는 대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큐 레빗 플레인 같은 경우는 날이 22도가 기울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운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연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그 22도를 맞출 수 있는 지그를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고 이걸 끼우고 (22도에) 맞춰서 날을 끼우고 세팅을 해서 날을 끼우고 빼고
이렇게 빼서 연마를 하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잘 맞지도 않고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 원래 혼인 가이드를 쓰지 않는 사람인데 혼인 가이드를 써보려고 했다가 그냥 혼인 가이드 다시 집어넣어 버리고 손으로 그냥 연마를 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낫고, 또 만약에 좀 틀린다 그러면은 연마를 하면서 틀어져서 뭐 나중에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 할 때는 그라인더에다 살짝 연마를 해서 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손으로만 이렇게 연마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아니면 뭐 혼인 가이드를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혼인 가이드. 근데 뭐 써보니까는 어느 한쪽으로 자꾸 기울고 또는 이렇게 각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저는 그냥 손으로 연마하면은 5분도 채 안 걸리는데 이거로 연마하니까 뭐 15분, 2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연마를 하고 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무빙 필리스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날이 사선입니다. 사선. 그러면 사선인 것과 우리가 직선인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는 이런 빨대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빨대를 하나 빼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한 빨대를 우리가 수직인 날로 이렇게 가서 깎는다 했을 때는 이게 받는 저항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렇게 눕거나 뭐 부러지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가공면도 깔끔하지도 않고 저항도 많이 세기 때문에 대패질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을 사선으로 연마해서 깎는다고 할 때는 날이 이렇게 옆으로 미끄러지듯이 가면서 얘를 베겠죠. 그러다 보면 저항도 적고 단면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직선으로 된 날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내가 힘을 줘야지만 쭉 구석을 파고들면서 구석이 깨끗하게 가공이 되겠지만, 사선으로 된 날을 사용하면 이 날이 그냥 구석을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쉽게 우리가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빗 플레인 종류의 대펜날을 연마할 때 주의하실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빗 블록 플레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빗 블록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 귀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고 직각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직각을 확인하실 때는 직각자로 이렇게 대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만약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네임펜이나 아니면 그 매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얼만큼을 더 연마를 해야 되는지, 어느 쪽을 얼만큼을 더 연마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 뒤에 연마를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연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빗 플레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